101 most common do type verbs.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오늘 동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go, leave, move.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g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go. 이 go는 정말 여러분께 친숙한 동사일 거예요. 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다라는 의미에도 좀 여러 가지의 그 세분화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go가 말하는 가다가 어떤 개념인지를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간다라는 건 사실 뭐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일단 출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여러분이 떠나야 됩니다. 출발을 해야지 일단 간다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목적지, 도착지까지 여러분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걷던, 뛰던, 뭐 운전을 하던 어쨌든 계속 이동이 돼야겠죠. 어떤 그런 이동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go는 보통 이제 가다라고 하지만 어떤 일단 출발하는 것, 그리고 출발해서 목적지, 도착지까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움직임이 계속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언뜻 가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다른 어떤 개념들을 의미할 경우에는 go가 쓰이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 문장 좀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우리말 해석에는 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문장에 go가 없는 경우들 만나서 이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go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출발과 어떤 이동에 좀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자라는 말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러겠죠? 예, 그게 뭐예요?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출발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Let's go가 go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를 또 얘기해 줘야겠죠? 어디로 간다고 할 때는 전치사 preposition t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o to Paris 하면 파리로 가다. 자, 이런 식으로 go to the party 하면 파티에 가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o to가 들어있는 표현 중에 우리가 또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문장 한번 생각해 보죠. 버스 같은 거 탈 때에 기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디 가요? 이렇게. 자, 그 문장 우리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 만약에 뭐 시청 가요? 이렇게 한다면 This bus, 이 버스가 goes to City Hall,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시청 가는 게 이 버스의 이제 노선이잖아요. 원래 이 버스는 이제 시티홀 가는 버스냐, 이제 버스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질문이니까, 자, go는 do type 동사입니다. 그래서 do. 근데 this bus니까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하나잖아요. does가 돼야겠죠. 그래서 does this bus go to City Hall? Does this bus go to City Hall? 자,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이러면 이게 이 버스 시청 가죠?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돼요. Does this bus go to Riverstone Casino?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 go to 어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종종 이 to를 쓰지 않는 표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오늘 go 하는 김에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문법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에 go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go to 뭐 Paris, 파리로 가다, 뭐 go to a party, 뭐 파티를 가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to를 써서 얘기하는데 이 to를 쓰지 않는, 즉 사실은 단어 속에 아예 to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home입니다. 집으로 가다 go home이에요.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거기, here, there 이 표현들도 이미 to가 들어있어요. 즉 여기로, 거기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o t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같은 경우는 여기기 때문에 go는 여기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와줘야겠죠. come here를 쓰는 거죠. come here, go there.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go가 쓰이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떠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잘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 어디도 안 간다, 아무데도 안 가, 이런 말이에요.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자, anywhere 하면 그 어디에도 이런 의미예요. anywhere 안에 to가 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m not going anywhere.
I'm not going anywhere. 예,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사실은 계속 여기에 있겠다, 머물러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움직임의 어떤 방향 같은 걸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Go up 하면은 위로 가는 거예요. Go down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 언제 제일 많이 쓸까요? 위로 가고 아래 내려가는 거 언제? Elevator. 엘리베이터 탈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엘리베이터 탈 때 갑자기 이제 열리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go up, go down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are you going up? Are you going down?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Going down. Are you going up? 올라가시는 거예요? Are you going down?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엘리베이터 정말 이렇게 그 순간 열렸다가 금세 닫히잖아요. 되게 바빠요. 길게 말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말 일상적으로는 그냥 are you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Going up? Going down? Going down. 이런 식으로요. 올라가요? Going up? 내려가요? Going down?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표현들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해보지 않으면 생각 안 나요. 뭔가 go 같고 뭔가 up 같은데 뭐더라 이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문장, 기본 표현 계속 연습합니다. 제가 또 go가 또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출발을 해서 계속 목적지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굴러가고 돌아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것. 자, 이런 어떤 진행에 초점이 있는 게 go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세요. 하던 거 계속 하세요. 계속 쭉 가세요. 자, 이런 의미로도 go가 쓰입니다. 그래서 go ahead. Go ahead. go ahead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말하려고 딱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멈췄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계속 하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 go ahead 이러는 거예요. 또 버스 같은 거 탈 때 우리 아까 버스 얘기도 했었는데 자, 버스 타려고 할 때 이제 사람이 많잖아. 줄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내가 타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딱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양보할 때도 당신이 계속 진행하던 대로 그냥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타세요. 제가 기다릴 테니까 타세요. 양보할 테니까 타세요라는 의미로 go ahead. Okay. Go ahead. Go ahead. go ahead 이럴 수 있어요. 예, 상대방에게 하던 거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go ahead, go ahead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계속한다라는 말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on이 있어요. go on도 쓸 수 있습니다. go on도 계속 이제 흐름 끊기지 않고 계속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시죠. go on please. Go on, please. Thank you. go on pleas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진행된다라는 이런 어떤 의미로 진짜 어디를 간다기보다는 하던 것들이 계속 출발했으면 갈 때까지 계속 움직여줘야지 이동이 돼야지 그게 가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go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go ahead 그리고 go on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go가 또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go for it. for는 어떤 뒤에 이유나 어떤 목적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가라고요. 원하는 게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한번 해봐 이런 의미로 go for it, go for 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에 just가 붙기도 합니다. just go for it. Just go for it. 그냥 해. 그냥 가서 덤벼봐. 이런 의미로 just go for it, just go for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go가 쓰이는 생활영어 표현입니다. 이거 인사말에서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How's it going? Hey, how's it going? How's it going? How are you 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인사말 표현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의미의 인사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자,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지내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느냐는 의미에서 이제 how's it going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how하고 go가 어떻게 흘러가냐 어떤 진행 상황을 묻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면접을 보고 온 거예요. 누가 어떤 협상을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일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됐어라는 게 그게 어떻게 흘러갔느냐,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런 의미로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How did it go? How did it go? How did it go? 네, 이미 이제 끝나고 와서 온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거니까 How did it go?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답은요? 잘 됐어. 뭐 It went well. It went well.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정말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go가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출발이 있고 어떤 과정 굴러간다, 계속 흘러가고 진행된다 이런 데 초점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go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go 50-50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50대 50, 50대 50으로 하자? 이게 뭐죠? 50대 50으로 가자 이 얘기는 뭐예요? 50대 50으로 하자라는 얘기겠죠. 어떨 때 우리가 50대 50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우리 어떤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은 그냥 반반씩 내자.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반씩 내자. 반띵하자? 자, 이런 의미로 영어에서는 go 50-50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Let's go 50-50 해서 50대 50으로 하자. 자, 비슷한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 머리카락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알려드렸는데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이제 요 영상보다는 조금 더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영상이긴 한데 거기서 제가 언급한 표현이 있어요. spli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split the bill이라고 하면 청구서를 반씩 쪼개다. 이것도 이제 적시 나눠서 내자라는 의미로 let's split the bill. Let's split the bill.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었고요. 또 우리 share라고 하는 동사도 있었죠. share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서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한 개의 청구서를 너도 내고 나도 내면서 같이 내자라는 의미로 let's share the bill. Let's share the bill.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그 금액 같이 이제 나눠서 내자라는 의미의 표현들은 쓸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표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영상에 있었던 표현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o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이 go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이 go는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go에서 went로, 그 다음에 gone으로 바뀝니다. go, went, gone. 사실은 이제 불규칙 동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일 많이 얘기되는 형태죠. 정말 희한하게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제 뭐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I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또 gone 같은 경우는 뭐 have pp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그들은 떠났다 이런 의미로, 정말 떠나고 출발 이런 데 초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They've gone. They have gone.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떠났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go는 정말 go만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정말 그냥 이 자리를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이제 계속 어떤 진행이 되거나 이런 때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y've gone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떠난 거예요. They've gone!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떠났다라는 의미로 they've gon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는 go, went, gone 어떤 동사의 변화까지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동사는 leave예요. 자, 이 leave는요, 떠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go도 떠나는 거, 그 출발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leave가 또 그런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go를 쓸 수도 있지만, leave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덩어리 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go를 쓰게 되는 걸로 굳어 있고 또 leave를 쓰는 걸로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go와 leave가 섞여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go는 정말 뭐 출발 그리고 떠나다 그리고 어떤 과정 이런 게 의미가 있다면 leave는 정말 그야말로 떠나는 데에만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일상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갈 때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자리를 뜰 때 나 이제 갈게 라는 의미로 I'm leaving now. I'm leaving now. I'm leaving now.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 이제 가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자리를 이제 뜰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뭐 자리를 이어나거나 짐을 챙기는 사람한테 혹시 지금 나가세요 라는 의미로 지금 떠나세요 라는 의미로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뜨는 거잖아요. Are you leaving? Are you leaving? Are you leaving?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I'm leaving now가 나는 지금 떠나요 라면 상대방에게 물을 때는 Are you leaving?
Are you leaving?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네, 그대로 그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leave는 정말 그야말로 뜨는 거에 좀 더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 많이 쓰이느냐? 어떤 교통수단들이 출발할 때 leave를 씁니다. 예, 어디를 출발한다는 거 거기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10시에 런던을 떠난다. 런던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leave를 씁니다. The plane leaves London at 10. The plane leaves London at 10. 이렇게 얘기하면 10시에 그 비행기가 런던을 뜬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leave가 떠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어디를 떠나는 건지 어디로 떠나는 건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leave 다음에 그냥 어떤 장소가 온다. 그러면 그냥 그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The plane leaves London at 10이란 얘기는 10시에 런던에 있는 비행기가 런던을 출발하는 거예요. 런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런던으로 간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전치사 for를 써주셔야 돼요. 이유나 목적일 때 이제 for를 쓰는데 목적지잖아요. 런던이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leave for London 하면 런던으로 가는 거예요. 런던이 아닌 데 있는 비행기가 런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plane leaves for London at 10 하면은 이 경우는 10시에 비행기가 런던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leave하고 leave for 요거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은 완전 거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의 leave를 조금 더 의미를 이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A가 떠난다는 건 B 입장에서는 뭐죠?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A가 떠난다는 건 B를 남겨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leave는 뭔가를 남겨두다, 남기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정말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남겨두는 거 그냥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냥 두고 떠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좀 냅둬라는 의미로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많이 들어보셨죠? 냅둬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나를 남겨두는 거예요. leave me. 너는 떠나고 나는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로? alone. 예, 어떤 상태가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둬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를 좀 냅둬라라는 의미가 돼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leave는 떠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를 남겨두는 거예요. 두다라는, 남겨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그냥 둬라라는 의미로, 혼자 둬라라는 의미로, 냅둬라라는 의미로 leave me alone 이런 표현이 있다면 또 여기서 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문 좀 열어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놔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둬, 뭐 어떻게 두다라는 의미가 leave를 써서 얘기할 때가 있게 돼요. leave the door open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ve the door open. 나를 홀로 두는 거 leave me alone. 문을 열어준 채로 두는 거 leave the door open. 근데 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냥 문 열어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leave the door open. leave the door open. 그다음에 뭐 부탁이라면 please 이런 거 더 할 수 있겠죠. 문은 좀 열어주세요. 문은 좀 연체로 두세요. Leave the door open. Leave the door open. 자, 계속 또 확장합니다. Leave, 떠납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남겨두는 거에서 어떤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둔다라고 두고 나는 떠나는 거니까 뭐예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야? 남은 데다가 다 맡긴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나한테 맡겨. 자, 이런 말 할 때도 leave를 씁니다. 그걸 나에게 맡겨라. Leave it to me. Leave it to me. Leave it to me. 이렇게 얘기해요. Leave it.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To me. 그래서 그건 나한테 맡겨. 그거는 나한테 두세요. 나한테 두고 너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시오. 이런 얘기예요. Leave it to me. 내게 맡겨. Leave it to me.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진짜로 뭐 이렇게 어떤 뭐 상태로 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물건 같은 거를 두고 그냥 가는 것도 leave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깜빡 잊고 두고 내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다 두고 깜빡 잊고 안 갖고 오거나 이거 다 leave를 써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leave를 떠나다로만 생각하니까 이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스에다가 가방 두고 내린 거예요. 가방은 두고 여러분만 떠난 거잖아요. 가방은 두고. 이게 leav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 버스에다 가방 두었네. 가방을 두고 내렸네. 할 때는 가방을 둔 거예요. I've left my bag.
자, leave는 irregular verb라서 leave, left, left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have pp 문장이죠. I've left가 돼요. I've left my bag 이러면 내 가방을 둔 거예요. 어디다? On the bus, 버스에다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버스에다 가방 두고 내렸다예요. 근데 우리말로 뭐 가방 두고 내렸다고 두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아요. 그냥 가방을 leave를 쓰는 순간 가방은 거기 있는 거고 나는 내렸다는 게 버스를 떠난 거잖아요. 가방을 떠난 거잖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I've left my bag on the bus. I've left my bag on the bus.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leave하고 여러분 이제 go가 또 떠나지만 또 각각의 거기서 좀 더 확장됐을 때 어떤 이제 차이에 따라서 표현들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동사는요, move입니다. move는 우리가 보통 뭐 움직이다 또는 뭐 이동하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move는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영화 같은 거 볼 때 꼼짝 마, 움직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잘 나오는 표현이 바로 don't move, don't move잖아요. 뭐 공포영화 같은 거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움직이면 이제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할 때 don't move. 여기다 뭐 한 번 더 더하자면 뭐 stay still 이런 말이 올 수 있습니다. stay는 그대로 머무는 건데 이제 still 하면 가만히 얌전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stay still 하면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돼요. Don't move, stay still. No, don't move. Stay still. Don't move, stay still.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을 그냥 뭔가가 우리가 뭐 움직이거나 이런 게 이제 move인데 뭔가를 움직이거나 이동하게 하는 것도 move를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나 추워가지고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I'm so cold.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없다? I can't move my fingers.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상을 바로 move 뒤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 can't move my fingers. 손가락을 못 움직이겠어요. 왜? 너무 추우면 손이 얼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I'm so cold. I can't move my fingers. 자, move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움직임으로써 사실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move는요, 우리가 어디로 이제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동이라는 게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쪽? 특히 이사 가는 거. 이사하거나 뭐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뭐 전출된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뭐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거 다 mov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스포드로 이사 가요 라고 얘기할 때 We're moving to Oxford. We're moving to Oxfor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옥스포드로 이사 가요. 뭐 집을 이사 가는 걸 수도 있겠고요. 어떤 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사무실을 옥스포드로 옮겨요라는 의미로 우리 이제 옥스포드로 가요. 옮깁니다. We're moving to Oxford 이렇게 얘기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 옮겨지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move가 요런 데에 초점을 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ove가 가진 또 다른 뜻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이제 이동한다라는 것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나 이동이 아닌 다른 뜻으로 또 확장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move가 쓸 수 있어요. 네, 뭐 여러분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사도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건 뭐죠? 뭔가 좀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도 move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를 움직였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Her story moved me. Her story moved me.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의 이야기가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비슷한 뜻을 전에 다른 동사할 때 썼습니다. 우리 이제 순서대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좀 초반부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touch라고 하는 동사할 때 touch 누구누구의 heart 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다, 건드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touch 누구누구의 heart, touch my heart, touch her heart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ng를 담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다 할 때 the story is touch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moving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ove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다 할 수도 있지만 moving 하면은 또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 touch는요 뒤에 이렇게 heart가 좀 많이 와요. touch 누구누구의 heart로 많이 쓰이는 반면에 move는 heart가 안 오고 그냥 사람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쪽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moved me, moved
them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Her story moved me.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 조금 더 살을 좀 더해볼까요? 욕심을 내볼까요? 마음을 움직이면 보통 감동인데 이런 쪽의 감동들은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To tears 이렇게 얘기하시면 움직여요. 사실은 아까 move가 뭐였어? 옮기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나를 움직여서 어디로 움직여요? 어떤 상태로? 눈물 흘리는 상태로 움직인 거예요. 옮긴 거예요, 내 상태를. 그래서 to tears를 더하시면은 나를 감동시켜서 눈물 흘리게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er story moved me to tears. Her story moved me to tears. 그러니까 정말 그 감동을 주는 거랑 move가 갖고 있는 원래 그 기본적인 의미,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옮긴다 할 때 move to 어디 해도 되지만 드디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것도 to를 써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옥스포드로 이전합니다. 이사하는 거 move to Oxford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 흘린 상태로 만드는 것도 move 누구누구 to tears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이런 그 구조적인 데에도 어떤 다 연관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연관성을 보시면 정말 영어 단어들이 좀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고 다 구조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걸 다 어떻게 그냥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고소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런 어떤 맥락을 좀 파악하시기 시작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수월해지실 수 있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좀 소화를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문장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가자. Let's go. 이 버스 시청 가나요? Does this bus go to City Hall? 전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I'm not going anywhere. 올라가세요? Are you going up? Going up? 내려가세요? Are you going down? Going down? 계속하세요. Go ahead. 계속해 주세요. Go on, please. 그냥 일단 해봐. 덤벼봐. Just go for it. Go for it.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How's it going? 그거 어떻게 됐어? How did it go? 반반씩 하자. Let's go 50-50. 저 이제 가요. I'm leaving now. 지금 가세요? Are you leaving? 그 비행기는 10시에 런던을 떠납니다. The plane leaves London at 10. 그 비행기는 10시에 런던으로 떠납니다. The plane leaves for London at 10. 나 좀 냅둬. Leave me alone. 문은 연체로 두세요. Leave the door open, please. 그건 나한테 맡겨. Leave it to me.
버스에다 가방을 두고 내렸어. I've left my bag on the bus.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Don't move. Stay still. 추워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I'm so cold. I can't move my fingers. 우리는 옥스포드로 이사 갑니다. We're moving to Oxford. 그녀의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Her story moved me to tears.